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대부고 영어 내신 설명회를 맡은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지금부터 2026학년도 한대부고 경향과 영어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의 시스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 소개고요. 지금 대치명인 대치캠퍼스와 서초 캠퍼스에서 한대부고, 청담고 그리고 용산고 내신을 맡고 있고 저는 유파인에서 한대부고를 전담했었습니다. 일단 컨텐츠 보시면 첫 번째 한대부고 영어 어떻게 달라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 넘어오면서 한대부고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말씀드리고 제 대응 전략과 저희 시스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 예시인데 이건 사실 저의 그냥 자랑이에요. 저의 자랑이고요. 어떻게 성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상승하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상승 예시인데 그래프가 안 떠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학년까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 이때는 재학생이 아니었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재학생으로 와서 89점, 이렇게 19점 이상 향상이 되었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90점,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 정말 원점수 100점이었어요. 반올림 아니고. 그래서 70점에서 30점 뛰어서 100점으로 1학년 마무리해서 이 학생은 9등급제니까 1% 달성을 1등급 달성을 했고요. 2학년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고 95점, 98점으로 둘 다 1등급 4%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한대부고 1학년 성적 상승도 보여드릴게요. A, B 학생이 가장 중요한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다른 유명한 학원에 다니다가 저한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를 넘어와서 지금 23점, 20점 이렇게 둘 다 상승한 케이스라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진짜 고득점이에요. 1등급 4% 100점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가져왔고 저는 사실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1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각 1등급을 좀 결정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자료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지만 학원이 필요한 이유는 중학교 때 조금 부족하게 공부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성적을 어떻게 상승을 시켰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친구 보면 69점에서 제 강의로 넘어왔을 때 83점. 이 친구 45점에서 68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진짜 실제로 중학교 때 공부 방식으로 공부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30점, 40점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45점에서 68점으로 점핑하는 거. 그리고 68점에서 89점, 90점으로 점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6학년도 영어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대부고 영어는 2024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아예 새로운 학교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4학년도에는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5문제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었고 사실 어휘 같은 부분도 영역풀이로 4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책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급이 갈리지가 않았었어요. 네, 문제는 2025학년도 넘어오면서 객관식 100%로 바뀌었고요. 객관식 100%로 바뀌면서 한대부고에서 실제로 변형, 심화, 확정을 낼 거야 라고 시험 범위에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어휘 부교재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시험 범위가 대폭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1학년 1학기 때는 한 과만 포함되었었는데 1학년 2학기 때는 아예 포함이 안 돼서 부교재랑 모의고사 그리고 어휘부교재가 등급을 갈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객관식 100%로 바뀌면서 실제로 학교에서 공고가 심화 변형 확정되어 나올 수 있음이라고 적혀서 공고를 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2024학년도까지는 전혀 변형도 없었고 확장도 없었고 심화도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그냥 달달달달 외워. 대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가장 많았을 때가 120지문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120점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 성실하게 외워 이러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부교재인데 어휘부교재 정말 어려워요. 다 아시다시피 방학숙제로 지금 능률복과 특급기출 나간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교재가 제가 대원외고 맡고 있을 때 대원외고 실제 고2 부교재였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집인데도 불구하고 한대부교에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표제어, 예문,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단어, 모든 예문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단순히 단어 내고 뜻 골라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예문에 파생어랑 유의어까지 다 포함시켜서 내요. 그래서 상세하게 외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한 최소 3회독 이상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유형의 등장인데 2024학년도까지는 사실 신유형이랄 게 없었어요. 그냥 모의고사 유형만 풀면 됐었는데 한대부고가 갑자기 한대부고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졌나 봐요. 그래서 한대부고 스타일의 유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문을 확장시켜서 문장 배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문단 배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단 배열, 순서 배열 문제를 지시어, 대명사, 정관사, 연결어 이렇게 해서 대충 때려 맞추는 걸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충 때려 맞출 수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동형질, 상사형질에 대한 과학 지문이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문을 설명을 할 때 4번, 5번씩 설명을 했었는데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예시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공부를 성실하게 했느냐 보다 아이들이 독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1학년 1학기 중2 기말고사부터 3번가량 출제됐던 유형인데 지문에 A, B, C를 뚫어놓고 어법과 빈칸을 물으며 4번에는 지문의 주제, 5번에는 지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요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2025학년도에 새로 출제된 한대부고의 신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5학년을 담당하지 않았던 한대부고 선생님이라면 조금 아이들을 챙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도 2025학년도를 지내면서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유형도 변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의 기조를 계속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매회 매순간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5학년 때 겪지 않았으면 2026학년도에는 한대부고를 대비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한대부고 영어 1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는 뭘까? 4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응용, 세 번째 정확도, 네 번째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어휘 및 문맥 빈칸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뜻 외우고 단어 외우고 뜻 외우고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문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응용은 아까 신유형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문 속의 추상적 개념을 예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정확도는 한대보고, 이거는 한대보고 특이에요. 한대보고 특인데 2024학년도 그 전부터 어법 모두 고르시오를 내서 변별력을 줬던 학교이긴 합니다. 모두 고르시오 개수 없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어법이 모두 고르시오로 3문제 출제되는데 모두 4개 고르시였어요. 그만큼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법 문제를 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논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을 심화 변형 확장시켜서 문장 배열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백지 테스트 봐서 100점 맞아오고 이런 구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논리를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소연쌤은 어떻게 1등급을 대응해 주실 건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휘예요. 당연히 워크북 따로 나가고 테스트도 한대보고 스타일로 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대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르고 기말고사 다르고 매회 4회마다 어휘를 다른 형식으로 냈어요. 저도 만들어진 거 주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전 회차에 나왔던 유형 스타일 그대로 워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켜줄 거고요. 제가 보는 테스트는 단순히 뜻 쓰고 영단어 쓰고 이런 테스트는 보지 않을 거고 이 부분 실제로 우리 지금 윈터 진행하는 한대보고 1학년 친구들 테스트 가져온 건데 문장에서 어떻게 단어가 쓰였는지를 테스트를 보고요. 정말 한대보고 스타일이에요. 문장 3개 주고 4개 주고 A, B, C, D에 들어갈 단어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 이런 스타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응용인데요. 사실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미리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읽어서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애매한 또는 추상적인 지문의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준 다음에 골라라 라는 식의 한대보고 특의 변형 문제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변별력에 대한 내용인데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가 굉장히 변별력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법은 단순히 변형 문제만 푼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이제는 그게 먹히지 않아요.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영어 책 보시면 문법 해가지고 1부터 200문제까지 쭉 풀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고 워크북을 통해서 완전히 지문의 어법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법 워크북 무조건 3종 이상 배부를 하고요. 첫 번째 기본 워크북은 밑줄 쳐져 있는 부분 틀렸으니까 이 틀린 부분 맞게 고쳐봐 를 활용을 하고 두 번째 워크북은 조금 더 쉬워요.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골라. 세 번째 워크북은 아무데도 틀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색한 부분이 6군데나 있대요. 이 6군데를 알아서 찾아서 바르게 고쳐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워크북을 수행한 다음에 변별력 줄 수 있는 모두 고르시오 변형 문제를 풀게 됩니다. 내용일치도 워크북이 당연히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가 필요가 없었어요. TF 문제 주는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안 나오는데 풀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이건 자료 방대하게 만들고 풀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서 이런 거 안 했어도 아이들 100점 맞아오고 1등급 맞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용일치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줍니다. 이제는 TF 문제로 아이들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변형 문제 한대보고 스타일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논리 같은 경우에는 함축의 미추로는 사실 쉬워요. 주제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논리 구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문단 배열은 안 시켜요. 문장 배열로 시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확실하게 로직 플로우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워크북은 문장 배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1등급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 시스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5학년도 넘어오면서 어휘 굉장히 중요하고 워크북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어휘를 아이들이 중요한데 안 외워와요. 아시겠지만 단어는 아이들이 절대 안 외워옵니다. 외워오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거는 몸에 체화된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 외워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견고한 게 굉장히 이젠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클리닉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L은 로직이에요. 제 책 진짜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제 책 보시면 단순히 해석본 이걸로는 대비가 안 돼요. 아이들마다 본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그 방법을 마련을 해놨고요. 맨 위에 보면 제가 라이트한 방식으로 반말 모드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읽는 게 편한 친구들은 이거 읽어주면 되고 옆에 로직 플로우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로직 플로우 읽는 친구들은 플로우 연결시켜서 읽어주면 되고요. 제가 항상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사파인데 이 사파는 제가 어디서 따오는 거 아니고 제가 다 그려요. 이건 저만의 것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사파를 넣는 이유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 전의 친구들은 상상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이 영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지내온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상상력을 만들겠어요? 저희 성적 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사파를 같이 넣어줍니다. 항상. 그래서 사파 보면서 지문까지 플로우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한대보고 특인데 한대보고 친구들한테는 저는 항상 미니북을 제공을 해요. 실제 제 미니북이고 이 미니북이 중요한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 반을 일단 조사를 해서 반별로 선생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다른 것대로 필기본을 다 받아요. 필기본을 다 받아서 이 미니북에 넣어줍니다. 제가 실제로 보라색으로 학교쌤 필기 이렇게 적어서 넣어주거든요. 학교쌤 필기가 무조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학교쌤이 강조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중점적인 걸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2번째는 한대보고는 아시겠지만 여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공학이지만 80%에서 90%가 다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특은 교재가 예뻐야 합니다. 교재가 예뻐야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남자아이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의 특은 그래요. 이게 성적 상승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쁘게 형형색색으로 사파까지 크게 넣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저희 학생이 학교에서 가지고 다니는 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가 또 써요. 그래서 나만의 미니북 이러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온 학생인데 성적 20점 가량 올랐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성적 상승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자랑하고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I 말씀드릴게요. 인스펙트, 리뷰 테스트 말씀드릴 건데 매일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고 세게 정확하게 진단할 거고요. 주관식도 보지만 객관식도 같이 봐서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마이너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당연히 어휘 테스트 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교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조교팀이랑 같이 다녀요. 조교팀이랑 같이 다니고 조교팀이 제가 채점하는 거 아니고 학생이 채점하는 거 아니고 조교팀이 가져가서 즉시 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시간 누수도 없고 저의 시간 누수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조교팀이 바로 채점본을 전달한 다음에 남길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조교팀이 클리닉 남아야 하는 아이들 바로 저한테 전달해서 남아서 어휘 공부를 하거나 누수된 부분을 채우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F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실제 저희 조교팀이고요. 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1 때 중동고 맡을 때 중공고 고1 때 만나서 지금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24살, 즉 7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은광여고 고1 때 만나서 지금 대학교 2학년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케미를 맞춰왔던 친구들이다를 강조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랫동안 케미를 맞춰온 조교는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누수를 빡빡 채워줍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착할 거예요. 이 집착 카톡은 저희 조교팀, 학생, 학부모님 이렇게 4인 카톡방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조교팀이 클리닉 왔습니다. 클리닉 와야 합니다. 클리닉 왔습니다. 클리닉 결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클리닉은 이런 거니까 언제 와서 또 클리닉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집착해서 어머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우리 아이가 클리닉 하러 가야 되는구나를 살짝 언급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클리닉을 잘 맞춰서 오고 이게 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제 한 대 보고 아이들 포트폴리오인데 링크를 들어가시면 학생별로 포트폴리오가 뜰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각각 들어있어요. 워크북 1, 2, 3 변형 문제 이렇게 각각 숙제 완성도 넣어 드릴 건데 지금 이 친구 보면 워크북 3만 계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워크북 3를 안 하는구나. 어느 정도 여기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언급만. 또 여자애들 또 예민해서 했어 안 했어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그냥 살짝 언급만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4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 어머님들께서 올려주신 건데 문법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대보건 어법은 이렇게 변별력을 주니까 제가 나눠드린 워크북 3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전 특강 끝나고 어디까지 공부했어? 라고 제가 새벽에 집착한 거거든요, 밤에. 네, 어머님께서 지금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깨울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고 하지만 영어는 아침에 일찍 깨우면 아이가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느 정도 저와 학생과 어머님과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트라이얼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저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내신 대비 모의고사라고 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지특 때 3회를 몰아서 하십니다. 3회를 몰아서 하시면 아이들이 그냥 내일 내 점수 이럴 거야, 내 등급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누수된 상황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성적 상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 1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회에 마지막 지특 때 3회를 실행을 하고요. 그럼 지특 때 한 회밖에 안 하는데 지특 때는 뭐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 대 보고 진짜 시험 범위 120지문 이렇게 됐을 때도 지특 때 모든 지문 다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문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3회를 보고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누수를 어떻게 챙길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좀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제 내신 대비 모의고사고 이게 실제 한 대 보고 시험지예요. 한 대 보고 시험지를 다 그냥 가져오면 저작권 보호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워놓긴 했어도 정말 똑같이 낸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리포트를 다 학생별로 보내드립니다. 보시면 유형과 영역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내점수, 문항수, 평균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눈에 보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 제가 장점, 단점,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매 회차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뽑아서 누수를 채우면 당연히 점수는 향상을 하겠죠. 이 부분 제가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적중도가 좀 높아요. 이것도 제 자랑인데 적중도가 좀 높습니다. 적중 사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법 변별력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 고르시고 개수는 없습니다. 한대부고의 어법은 짜잘짜잘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어법 어디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들고요. 전치사를 빼거나 아니면 시제를 약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기출이고 이게 저의 진짜 내신 대비 모의고사 문제예요. 보시면 밑줄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특히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 아이가 이거 풀어오면서 born 뒤에 with 그냥 적어놨어요. 똑같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보고 with 빼는 거 특이야. 그러니까 전치사 꼭 챙겨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읽지도 않고 with 빠졌네 해서 골라왔고 맞았어요. 요렇게 대비해 줄 거고요. 그 다음 거는 보시면 여기도 밑줄 똑같이 들어갔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함축의 및 추론이 원래 2024년도까지는 절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문제 안 줬어요. 함축의 및 추론. 왜냐면 한 대 보고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2025학년도 넘어오면서 함축의 및 추론이 40문제 중에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뒤지지 않고 내신 내용고사에 당연히 함축의 및 추론을 냈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똑같이 어세스먼트랑 어세스먼트를 사용해서 보기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바로바로 맞춰볼 수 있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빈칸 문제인데 빈칸 추론 한 대 보고 특징은 확장을 해요. 지문을. 확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하자면 빈칸 이렇게 들어놓는 게 한대보고 특이거든요. 기출 보시면 in short 요컨대 빈칸 이렇게 들어놨고요. 여기도 제가 만든 문제 그건 의미하는데 빈칸 이렇게 넣어놨어요. 둘 다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였고요. fairness 여기도 unfairness 공평함이라는 어휘 활용해서 똑같은 보기 느낌으로 같이 대비를 했었습니다. 뒤에는 대입파악인데 사실 대입파악은 너무 쉬워요. 문제 내기에. 그래서 자랑이긴 한데 그 전 게 더 자랑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내신 대비 모의고사 설명이자 설명이었고요. 수업 일정 말씀을 드리자면 3월 7일 토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 진행이 되고요. 한대보고 3학년부터 1학년까지 저는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보고 3학년이 아침 9시에 진행이 돼요. 즉 토요일은 그냥 한대보고 날로 제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든지 클리닉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항상 보내줘야 된다가 포인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대보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교과서가 들어가면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맨 먼저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 1주차에서 4주차까지 부교재하고 5, 6차 만약에 부교재가 작년과 똑같이 올림퍼스 고1 기출이라면 모의고사가 당년도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월 말에 본 모의고사 갖고 5주에서 6주차에 모의고사 치를 거고 모의고사 공부할 거고 6주차부터 내신 대비 모의고사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회 공부하고 1회 직득하고 내신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